부산의 이슈를 친절하게 하지만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친절한 미숙씨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나아갈 방향 또 해결해야 할 부산 현안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앞서기는 했지만 이 계엄과 내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선택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대선 어떻게 보셨는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예, 시민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사회와 부산 시민이 12월 3일 이후 매주 토요일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12월 7일 국회에서 탄핵이 되지 않았고 그 이후로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일 탄핵 집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예. 또한 윤석열 씨의 구속이 취소된 이후 한 달 동안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집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계엄 이후 123일간의 국민과 부산 시민의 거리와 광장에서의 탄핵,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하자는 외침이 마침내 4월 4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씨 파면 선고를 일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정권 교체와 이후 내란 청산을 통해 전체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측면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개헌과 내란으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임에도 개헌과 내란에 대한 평가를 하는 선거인지 좀 의심스러운 선거 결과이라는 일부의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대선보다 큰 표 차이로 개헌과 내란을 옹호한 정당 후보가 낙선했고 부산에서는 이전과 비교해 민주당의 득표율이 올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쉬운 대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다양한 분석이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고 탄핵과 내란 청산을 요구해왔던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새 정부의 기대와 또 바라는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전국적인 요구와 기대도 있겠지만 시민사회 부산 지역의 기대와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에서는 대선 다음 날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민 통합은 더 넓게, 사회개혁은 더 깊게, 제7공화국 개헌은 다 함께라는 논평입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과 정반대로 하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만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사회대개혁을 이루지 못한 문정권 그리고 국민통합과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윤석열 씨가 일부를 위해 권력을 남용했던 사례를 참고해 원칙에 반하거나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성하지 않도록 할 것을 좀 요구하고 있고요. 예. 먼저 국민통합은 정부 운영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통하며 합의를 만들어가는 민주적 절차, 실질적인 변화와 사회적 신뢰 회복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념과 지역 그리고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세력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실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가 시민사회 수석실을 경청통합수석실로 확대 개편을 했고 또 산하에는 청년 담당관을 신설했더라고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대통령실에서 이번 조직 개편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소통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네. 경청통합수석실은 기존 시민사회 수석실의 역할을 확대하여 더욱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직 개편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소통과 통합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있고요. 경청통합수석실과 청년 담당관의 신설이 향후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지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청년 담당관 신설은 청년 세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국정의 핵심에 반영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청년의 취업, 주거, 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새 정부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지금의 자세가 정책으로도 구현이 되고요. 정권 말까지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사회 대개혁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는 어떻습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사회 대개혁 과제를 후퇴시키거나 기득권 이익 옹호 명분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그 어떤 가지보다 현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헌법유린 국정농단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 땅의 국가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 남용 방지, 검찰과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 개혁으로부터 사회 대개혁이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의 12.3 계엄 직후인 12월 11일 전국에 있는 1,70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발족하였는데요. 여기 발족식에서 사회 대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전국적인 논의를 벌였습니다. 그 논의를 통해서 총 11개 분야에 11개 분야와 특별 과제로 내랑 종식과 현정 질서 회복을 포함해서 총 이제 12개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개혁 과제는 118개, 세부 과제는 424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세밀한 의제가 모였고 부산 지역 시민사회가 요구한 것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 과제가 118개, 세부 과제 400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이재명 정부를 국민주권 정부로 명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국민주권과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새로운 헌법을 국민적 동의 속에서 만드는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통해 민주주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고히 하고 나아가 헌법 개정 과정에서 광장 개헌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살아있는 헌법을 만들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 대통령 개헌 및 거부권에 대한 헌법 통제 강화 등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고 국민의 뜻이 잘 반영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의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발전소 문제, 그다음에 균형 발전 문제,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 문제 다양한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부산 지역 각 층에서 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라는 요구들이 보도되고 있는데에 여기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주실까요? 예, 한번 좀 반복되는 듯하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 거라 보고요.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산 경실련은 강력한 지방분권 균형 발전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심각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 자율성과 권한 확대를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진행할 것을 호소했고요. 이와 더불어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 성장 거점 육성,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주거와 교육, 문화인프라 확충에 관심을 기울여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데 힘써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부산 참여연대는 지속가능한 부산과 대한민국을 위해 균형발전 정책의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지금 시기를 놓치면 과연 부산이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할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서울 정치인, 서울학자가 아닌 지역의 의견을 듣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큰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부산 참여연대는 균형발전부, 균형발전 상임위 신설, 균형발전 특별회계 확대 등의 공약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제계에서는 어떤 요구 사항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예, 뭐 오늘 그 자갈치일보에서도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양재생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은 부산이 해양 수도로서 그리고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신속하게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하며 과도한 집중으로 몸살을 앓는 수도권을 가감하게 비워야 지방 경제의 회생과 함께 수도권도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면서 수도권과 지방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을 이룰 때까지 새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방 경제 육성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는 기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와 부산시 의회에서도 입장을 냈는데 어떻게 입장을 냈습니까? 예, 먼저 부산시의 안성민 의장은 새 대통령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강구한 수도권 일극 체계를 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기존의 틀을 넘어서 가감한 곤양 이양 실질적인 지원을 뒷받침해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제2의 경제권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가덕도 신공항 조속해양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등 새 정부의 의지를 이런 것을 통해서 새 정부가 균형 발전 의지가 있는지 가늠하겠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냉전, 저성장 등 구조적 위기 시대에 선출된 새 대통령은 전략적 안목과 통찰력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을 재정립하고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해 혁신 균형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극단의 정치가 아니라 공감, 통합 정치, 협력과 합작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요청했고요. 부산 시민도 부산시장에게 이런 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 지역은 시민사회, 정재계 모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에 대한 지원, 균형 발전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지역 격차와 지역 소멸의 위기가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모두가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산 지역이 이 정도의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다른 지역도 유사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새로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과 여러 가지 사업을 도입하기를 진정으로 촉구합니다. 네, 또 내년에 지방 대선에 있어서 확실히 신경을 쓰긴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부산과 관련된 공약 좀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좀 어떻게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짚어주시죠. 예, 일단 다른 지역을 제외하고 부산에서 공약했던 해수부 이전이 국무회에서 벌써 논의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빠른 준비를 지시했고 즉시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또 이전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인력과 비용 문제 등 기획재정부 와 함께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는 방침도 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울러 다른 부처의 이전 사례 및 관련 규정과 절차 등도 살필 계획이고 해수부 이전이 이재명 정권 출범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신속하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지요. 예, 부처 이전에는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이 주거 이전, 자녀 교육 등 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불안감이 있다고 하고요. 이를 예. 또 해소해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조사해 보면 노조의 한 86%가 반대한다고 하거든요. 예. 이 부분도 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입니다. 또 해수부가 들어올 청사 건물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신축할지 민간 건물에 임대할지 결정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해수부가 이전할 경우 서울이 국회, 세종시 관계부처와 업무 협약하기 힘들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신속하게 추진된다 하더라도 위에 언급한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 외에도 또 발생할 긴박하게 발생할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파악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 경험했던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전한 해수부의 업무 공무원들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게 사실 공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는지가 중요할 텐데 새 정부가 중점으로 둬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주신다면요? 예, 코로나19 때 지역에 큰 도움을 줬던 혹시 정책이 무엇인지 우리 앵커님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지역 앞에 정책이 정말로 지역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말기에는 이것이 좀 시들어졌고요. 윤석열 정권 시기는 유명무실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시절부터 지역 화폐 정책을 추진해왔고요. 그리고 대선 기간에 지역 화폐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만으로도 지역 상인들의 기대가 지금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과 국민이 정말로 원하는 정책을 가감하게 추진하기를 바라고요.
윤석열 정권 시기 상식적이지도 못했고 공정하지도 못했던 각종 정책은 폐기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가 공통으로 맞이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시대 정신인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국민과 소통을 통해 추진할 때 이전 정권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부산 지역에서는 물론 이제 탈핵을 위한 고리, 요기, 폐로라든지 그다음에 물 문제라든지 예.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좀 세심하게 놓치지 않고 배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산 오늘 아침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에 낮부터